자 보자. 에휴, 햇비한 생각은 나중에 더 하시고 뭐 얻어먹지? 그것도 나중에 생각하지. 지금 배부르잖아. 뭘 또 뭐 얻어먹지 지금 생각하고 있어. 네, 288페이지 닥치세요. 발렌타인 싼 것도 있어. 발렌타인 마스터 뭐 이런 건 싸요. 30주년 같은 소리 하네. 병으로 맞는다. 네. 에이. 30년보다 비싼 거 있어요. 발렌타인 43년산인가 뭐 비싸요. 되게 비싸요. 한 병에 얼마더라?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자, 그래서 288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 이제 윤동주의 참여형 나와 있고요. 허형만 씨입니다. 허영만이 아니에요. 허형만이에요. 아시겠죠? 또 백반기행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허영만 씨의 녹을 닦으면 공초 14입니다. 자, 그래서 윤동주의 참여록부터 보시게 되면요. 자, 윤동주라고 하는 사람 무슨 시 썼다고 그랬죠? 저항시. 됐나요? 그래서 저항시를 썼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시에서는 뭐 찾으라고? 성찰의 매개체. 찾고 자압열 양상. 이런 게 전혀 없는 시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수능에서 나오기 그닥 좋진 않을 겁니다. 자, 자압열 양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와 부정적인 자아로 나뉜다라고 얘기했죠. 긍정적인 자아는 어떠한 자아, 이상적인 자아,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미래의 자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에 반해서 부정적인 자아는 뭐라고? 이상이 아닌 현실, 적자, 그리고 미래가 아닌 현재까지의 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보면 조금 시가 잘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허형만 씨. 그냥 저항시라고 써요. 윤동주. 미쳤나? 배가 부른가 봐요. 뇌에 피가 안 가네. 자, 허형만 씨. 요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한 시경향 가지고 있냐면 요분은 자, 삶에 대한 성찰. 이런 거 보여주고요. 그리고 관용적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윤동주의 자화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화상을, 참회록을 아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연계가 돼버렸을 때 연계 작품이 나한테 도움이 되려면 그 내용이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래야지 읽거나 분석하는데 드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어렴풋하게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명확하지가 못하죠. 그랬을 때는 미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점수 감점이 생기죠. 그런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참외로. 자,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파란 녹이 낀이라고 하는 거 이거 세 번 치시고요.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그치? 자, 그래서 이거 뭘 나타낸다? 망국 현실을 나타낸다. 망국 현실. 나라 망했어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구리 거울이라고 하는 거 이거 네 번 치시고요. 거울은 거울이니까 물론 아주 선명하게 지금의 거울처럼 비쳐 보이진 않지만 내 모습을 어렴풋이라도 비쳐 볼 수 있게 해주죠. 그러니까 이거 뭐다? 성찰의 매개체다.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어느 왕조의 유물을 여기 주어볼까요? 되나요? 그러니까 만국 현실 속에서 지금도 남아있는 지금 이 내 모습 됐어요. 현실에 자화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은 누가 남긴 거야? 지난 왕조가 남긴 거야. 지난 왕조의 유물이야. 지난 왕조에 영향받은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어떠한 사회적 또는 역사적 자아인식이 드러나죠. 즉 나하고 내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역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야. 됐니?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이다지도 욕될까?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그러니까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한 부끄러움이 드러나죠.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참회의 글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 참회의 글은 어떤 내용 담고 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을 반성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겠죠. 그래서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한 줄에 줄이자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구구절절 얘기 안 한다는 얘기야. 즉 변명하지 않겠다. 는 단호한 의지가 드러나죠. 가감없이 얘기할 거야. 그래서 만 24년 1개월을 만 24년 1개월 여기 줄거고요. 이게 뭐예요? 지난 삶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받아 살아왔던가 여기 줄거고요. 서리법. 그러니까 얘는요 유의미한 삶을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다. 그러다 보니까 기뻤어 안 기뻤어? 안 기뻤다고.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받아 살아왔던가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과거를 성찰한 거죠. 현재의 내 모습을 만든 과거를 성찰한 거고요. 자, 내일이나 모레나 여기 줄거고요. 이거 불특정한 미래죠.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어요.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그 어느 즐거운 날 여기 동그라미 치고요. 긍정적인 순간이죠. 시대 상황이라든가 윤동주라고 하는 사람이 처해 있던 상황과 관련해서 보면 이건 광복이 되겠죠. 어떻게 봐도. 그거는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미래 시점에서요. 언제를 반성하겠다는 거야? 현재를 반성하겠다고. 현재 고백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를 반성하겠다는 얘기죠. 왜? 그 이전에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현재라고 하는 시점에 고백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 됐네? 됐어? 자, 계속 보시면요. 그때 그 젊은 나이에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부끄러운 고백 여기 줄거고요. 그리고요 여기서 왜 이 고백을 하는 걸 왜 문제 삼냐면 얘는요 뭐만 했다는 얘기야. 고백만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적극성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것도 문제 삼는 거야. 자 그래서요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 현재를 성찰하죠. 계속 성찰하는 거야. 현재에는 과거를, 미래에는 현재를.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요 치열한 성찰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치열한 성찰 의지 강조. 자, 밤이면 밤마다. 밤이라고 하는 거 여기 네모치시고. 어둠의 이미지를 가지고 본다면 이거 일제강점기예요. 부정적인 이미지. 근데 그게 아니고 밤 되면요 사람들 많이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 안 돌아다니잖아. 성찰의 시간. 자,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즉 온몸으로라는 얘기예요. 온몸으로. 그래서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여기 줄거고요. 온몸으로. 그럼 이거 대유법 사용된 거죠. 대유법이 뭔데? 구분해가지고 전체. 그죠? 자,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치열한 성찰 의지가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운석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하강의 이미지죠. 그리고 운석은 결국은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그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치? 죽음의 이미지도 드러나고.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여기 줄거고요. 애상감이 고조되죠. 지 혼자 걸어가는데 슬픈 사람의 뒷모양, 슬픈 사람의 뒷모양 여기 줄거고요. 여기서의 슬픈 사람은 누구예요? 화자죠. 화자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자, 그리고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서는요 비극적 미래를 예견하고 있는 거죠. 떨어지는 운석 밑으로 걸어가면 결국은 운석이 떨어져서 나 어떻게 돼요? 나 죽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 그잖아. 근데 여기서요 멈춘다는 말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나 이렇게 될 거 알면서도 갈 거야 라는 얘기죠. 의지가 강조되죠. 자,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라고 돼 있잖아.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해서요 온다라고 돼 있잖아. 여기 줄거고요. 이거 무슨 시제 사용된 거야? 그렇지. 현재형 시제가 사용된 거죠. 현재형 어미? 현재 시제. 이걸 통해서 대결 의지를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그렇게 될 거 아는데도 멈추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한 거니까. 자, 그리고요 여기 두 줄 묶어볼게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화자는 뭐 한다는 얘기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도 상관없어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되니? 그래서 여기서 뭐다? 어떠한 모티프가 나왔다? 희생. 그렇지. 희생양 모티프. 경우에 따라서 이 희생양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속죄양이라고도 얘기한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바이블. 걔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제 하느님이 계시를 내죠. 그래서 뭐라고 계시를 내냐면 하나님이야. 하느님이 아니고 하느님은 천신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독교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내리기를 너희 민족이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죄의 사함을 받고 싶다면 그리고 너의 신앙을 증명하고 싶다면 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데리고 올라와서 저 신성한 제단 위에서 그 아이를 바쳐라 제물로 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밤을 새서 고민을 계속합니다.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너희 민족 전체를 다 불구덩이로 보내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신성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신성한 제단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는 그 순간 그 신이 계시를 내리죠. 그래서 그만하여도 된다. 내 너의 신앙을 시험했을 뿐이다. 그리고 너희 민족이 근데 지금 죄를 많이 저지른 건 맞다. 그러니까 그 죄 사함을 해마다 받도록 해라. 근데 그걸 뭘로 받아라? 너희 민족이 키우는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올라와서 그 양을 죽임으로 해서 너희들의 죄를 속죄받도록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나온 게 희생양, 속죄양. 이해되나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주제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역사적 자기 성찰을 통한 참회와 진정한 자상의 발견. 윤동주는 유명 작가고요.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온 작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작품이 참회록이라서 참회록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수능에서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수능에서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소모가 된다면 뭐 9월 모의고사나 뭐 이런 데서 소모가 되지 않을까. 글쎄요. 낼 가능성보다는 안 낼 가능성은 좀 더 있는데 그래도 뭐 한 번 봤으니까 내용 기억하시고요. 아시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요. 시상 전개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는 왜 그렇게 살았나? 과거 얘기했다. 현재 얘기했다. 미래 얘기했다. 요 순서죠. 자, 두 번째로는요. 성찰의 매개체 있죠? 그리고요. 역사적 자아인식. 요거 있고요. 세 번째로 성찰을 몇 번 했어? 여러 번. 2번 했잖아. 2번. 이중 성찰 구조. 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성찰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라고 보죠. 네 번째는 이제 자기 자신을 슬픈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나를 마치 다른 사람처럼 얘기했다. 제3자처럼 얘기했다.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객관적 타자화라고 얘기했다. 맞아요. 됐나요? 이걸 통해서 이상적 자아상을 강조하고 됐나요?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고 나서요. 여기 이제 허영만 씨의 녹을 닦으면 공초 14인데 공초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기도 나오는데 조선시대 형사사건에서 죄인을 신문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다. 즉 신문 기록이에요. 됐니? 그러면서 여기서 누굴 신문한 거야? 나를 신문한 거야. 왜? 나를 왜 신문했냐 하면 나는 누구하고 동떨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민중의 투쟁과 동떨어진 생활을 했기 때문에 민중의 투쟁 기록이 남아있죠. 이것과 나는 어떻다? 대조됐다는 얘기죠. 자신의 삶은.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되나요? 이 공초 시리즈는 총 몇 부작짜리일까요? 14라고 붙었잖아요. 네. 몇 부까지 있을까요? 찍어봐. 20 업, 60 업, 100 다운, 87, 다운, 73, 다운, 67, 어? 67, 67 다운, 65, 65 맞아요. 총 65부작 연작시입니다. 연작시 중에서 제일 긴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서. 자, 보시면요. 다시 볼게요. 새로 이사를 왔어. 새로 이사를 와서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성찰의 계획이죠. 이사하니까 또 킹 받네요. 네, 저도 어제 이사를 했는데요. 네, 일상적 경험이죠.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 성찰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자, 새로 이사를 와서 형편없이 더럽게 쓸어있는 흑갈빛 대문의 녹을 닦으면, 대문의 녹이라고 하는 거 여기 세모 치시고요. 일단 세모 쳐주시고요. 녹을 닦으면 내 지나온 생애에는 얼마나 지독한 녹이 쓸어있을지, 지독한 녹이라고 하는 거 여기 세모 치시고요. 그래서 대문의 녹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제거해야 할 것이죠. 되나요? 그리고 내 지나온 생에는 얼마나 지독한 녹이 있을지, 지독한 녹이라고 하는 거, 이건 무기력한 삶의 모습, 뭐 흔적,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런 진술이 가능합니다. 뭐라고? 사물의 상태하고요. 얘네 둘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사물의 상태하고. 그리고 인간의 정신 상태. 이걸 연결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보시면요. 지독한 녹이 쓸어있을지. 부끄럽고 죄스러워. 부끄럽고 죄스러워. 여기 즐겁고요. 정서 제시됐죠. 죄스러워. 손이 아린 줄 몰랐다. 그래서 부끄럽고 죄스러워. 손이 아린 줄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치열한 자기 반성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한 다음에 쉼표 나와 있죠. 쉼표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여기서는요, 화자 또는 이 행위의 주체를요,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쉼표를 찍어준 거고. 되나요? 그래서요. 대문의 녹을 닦으며, 대문의 녹을 닦으며라고 하는 부분 여기 주어고요. 이거 위에서 세 번째 줄에도 대문의 녹을 닦으며 나와 있었잖아. 그지? 반복되죠? 이걸 통해서 뭐다? 성찰이 지속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내 깊고 어두운 생명 저편을 보았다. 어두운 생명 저편이라고 하는 거 여기 세모 치고요. 그래서 이게 지난 삶의 모습이야. 요걸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자, 비늘처럼 총총이 돋쳐있는, 비늘처럼 총총이 덮쳐있는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뭐가? 그 밑에 나오죠.
회한의 슬픈 역사라고 돼 있죠. 회한의 슬픈 역사 요거 세번 치고요. 이 회한의 슬픈 역사는 뭐다? 자신의 부끄러운 삶이죠. 그럼 비늘처럼 총총이 돋쳐있는 회한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뭐예요? 화자의 회한이요. 화자의 후회하는 마음이 지금 마음속에 고착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시각화시켜서 나타낸 거고요. 회한의 슬픈 역사 그것은 바다 위에서 바다라고 하는 거 여기 세번 치고요. 물의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바다 하면 긍정이잖아. 그지? 생명 뭐 이런 걸 나타내지만 여기서는요. 내가 바다 위에서 또는 내 마음속에 있는 회한의 슬픈 역사가 바다 위에서 혼신의 힘으로 일어서려는 빗방울이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고난 시련을 나타낸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는 이게 거대한 시대의 흐름, 시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다 위에서 혼신의 힘으로 일어서려는 빗방울, 혼신의 힘으로 일어서려는 빗방울 여기 가로놓은 것이. 그래서 저항 의지를 갖고는 있었어 나는. 근데 문제는 바다 위에 빗방울 떨어져봤자 그거 티 나요 안 나요? 큰 변화가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저항 의지는 있었지만 바트 그러나 커다란 반향은 없었다. 변화는 없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 살아온 43해, 43해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 화자의 생애가 되겠죠. 아직 어리네요. 43살이면. 꼬꼬마네, 꼬꼬마. 물론 이 작품을 쓰셨을 때 43살이니까 지금은 저보다 나이 훨씬 많으시겠죠? 자, 43. 수많은 불면의 촉수가 불면의 촉수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불면증 왜 오는 거야? 힘들어서. 그렇죠.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생각이 많아도요 잠이 안 옵니다. 되나요? 그래서 불면의 촉수라고 하는 거 이게 삶 속에서 고민이 많았다는 거. 이걸 이렇게 나타내는 거면 뭐 자신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민족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자, 불면의 촉수가 노을 앞에서 노을 앞이라고 하는 거 여기 쉬우고요. 좀 있으면 노을은요. 좀 있으면 뭐 돼요? 밤 되잖아. 지고 나서 인생의 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황혼기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43 살아오면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미 나이는 많아져 버렸고요. 됐어요? 그리고 바람 앞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번 치고 시련이 되겠죠. 바람 앞에서 철없이 울먹였던 뽀얀 사랑까지 철없이 울먹였던 뽀얀 사랑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졌던 어떤 대상에 대한 열정 같은 것, 즉 젊은 날의 열정을 시각화시킨 거죠. 뽀얗다라고 얘기했죠. 뽀얀 사랑까지 바로 내 영혼 깊숙이 내 내면 깊이 칙칙하게 녹이 되어 슬어있음을 보고 칙칙하게 녹이 되어 슬어있음을 보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화자가 얘기한 건 나는 내 삶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왔고요. 됐나요?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느꼈던 나의 회한과 그리고 나의 고민과 그리고 나의 젊은 날의 열정마저 모두 다 뭐가 됐다는 얘기야? 칙칙하게 녹이 되어 쓸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됐다? 부정적으로 고착화됐다. 네네, 녹이 되어 쓸어 있으면 보고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온몸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자, 그래서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온몸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여기 두 줄 보시. 그래서 이 온몸으로 문지르는 행위는 뭐다? 이것은 일종의 속죄 행위예요. 속죄 행위고요.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온몸으로 진짜 온몸이 으깨질 정도로 적극적으로 반성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만큼 새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다짐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됐죠? 큰일 났다. 삼계탕 이펙트가 오기 시작했다. 졸리다. 내가 졸리다. 큰일 났다. 쉣. 자, 그래서요. 주제는요. 지난 삶에 대한 반성과 의지다. 자, 특징은요, 첫 번째로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내면 성찰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쉼표를 통해서 주의 환기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세 번째로는요, 사물하고요, 정신을 연결했었죠. 자, 네 번째로는요, 이게 녹을 닦으면 공초 14라고 돼 있잖아. 부재죠, 부재. 공초 14가 부재죠. 자, 이걸 통해서요, 타자는요, 자신을요,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고백과 성찰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요, 녹을 닦으며 대문의 녹을 닦으며 대문의 녹을 닦으며라고 하는 거 두 번 나오죠. 19반복 되죠. 됐나요? 네. 자, 이걸 통해서 뭐한다? 성찰이 지속되고 있다. 이걸 나타냅니다. 됐죠? 네. 자, 넘어가서. 자, 그 다음 시를 보시게 되면 김기택 씨의 멸치라고 하는 작품 나와 있습니다. 뺄싹 마른 사람을 멸치라고도 하죠. 그게 아니고 진짜로 뭐 김기택 씨가 좀 마른 편이긴 해요.
보면 약간 멸치상이에요. 좀 말랐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화자가 뭐한다? 식사를 하다가 멸치볶음을 이렇게 본 거야. 그러고 나서는 이제 느낀 자신의 생각을 이제 쓴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원래 멸치 우리가 국거리용 멸치 이렇게 국 같은 거 우릴 때 이렇게 넣어서 육수 내잖아. 그거 뭐 커봤자 한 요 정도 되잖아. 아니에요. 멸치 생멸치 잡으면요 얼마나냐면 두께가 제 엄지손가락보다 더 두꺼워요. 이만합니다.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런 데 가면 술집 같은 데 가면 간혹가다 멸치회 팔아요. 그래가지고 멸치회 그 머리 따고 배 딴 다음에 이렇게 몸통만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회무침해서 먹거든요. 그게 맛있어. 알았지? 알아는 두라고. 선생님 드셔보셨어요? 딱 한 번 저희 아버지가 사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먹었는데 지금 먹으면 아마 저도 모르게 이제 술을 따면서 이제 그걸 먹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그 감칠맛이 좋은 생선이에요. 다만 우리 멸치 먹어봐서 알잖아. 잔가지가 적어요, 많아요? 많죠. 그거 좀 오독오독 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거슬릴 정도로 오독거리진 않아요. 전어회보다 훨씬 얇아요, 뼈가. 감칠맛 굉장히 좋습니다. 왜 침이 넘어가죠? 배부른데? 미친 거죠? 네. 선생님, 저희 잠실 가면 멸치회 사주시나요? 미안한데 잠실 쪽에는 멸치회 하는 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선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써서 붙여놨더라고. 거북손도 팔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언제 한번 먹어볼까 생각했는데 먹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먹으면 차 끊겨 집에 못 가. 자, 그래서 김기택 씨는요, 시 경향 보시게 되면요, 뭐한다? 현대문명 비판. 그리고 공동체적 삶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 김기택 씨의 시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 사진 앞에선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시가 시작될 때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사진부터 시작이야, 시가. 근데 그게 뭐냐면 소말리아 난민 꼬마애가 빽빽 마른 거야. 영양실조로 진짜 땅바닥에 엎드려서 양반다리하고는 땅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야. 근데 진짜 갈비뼈가 앙상한 상태에서 얘가 진짜 다 팔이 뼈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그 사진이 딱 나와요. 걔네 마치 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걔는 지금 먹을 걸 못 먹어서 힘이 다 빠져서 탈진한 상태로 그렇게 엎어져 있는 거지. 그거를 이제 사진 작가가 찍은 거야. 찍은 다음에 그걸 이제 라이프지였나? 하여튼 뭐 그런 데다 이제 투고를 한 거죠. 그게 그 표지로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이 사진이 그의 퓰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됐나요? 근데 좀 퓰리처상을 보게 되면 좀 잔인한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에이즈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 운명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족들 손잡고 있는 장면, 뭐 그런 거 찍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퓰리처상 받았던 그 작품 중에 하나는 어떤 꼬마애가 말라서 탈진해가지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야. 근데 그 옆에서 뭐다? 커다란 대머리 독수리가 이렇게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 얘 죽으면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됐나요? 그거를 그냥 그 작가가, 사진 작가가 아무런 감정에 가감 없이 그걸 찍었다고 그러더라고. 그 이후에 그 작가가 그 아이를 살려줬다는 얘기는 들리진 않아요. 됐나요? 걔네들이 생각보다 잔인한 애들이 많아요. 사진 작가 중에서. 포토그래퍼 중에서 그냥 찍고 그냥 치운 애들도 있고. 됐나요? 그 상황 그 자체를 끝까지 쳐다보는 애들도 있어요. 됐니? 근데 그 작품 같은 경우는 거기서 그 아이가 그렇게 엎드려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 현대 문명 사회는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들은 먹을 게 남아 돌아서 남기고요, 버리고요. 그리고 먹다 나중에는 너무 심하게 먹어서 다 토하고 오바이트하고 그러는데 저 아이의 앞에서 우리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작품이에요. 되는 그 작품 같은 경우 현대문명 비판하고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죠. 되는
여기서는 현대 문명 비판이에요. 현대 문명이 생명을 앗아가는 그 현실을 비판하는 거죠. 이해되니? 지금 다들 졸린 것 같은데. 자, 그리고요. 졸면 그냥 백일방 바로 나간다 그냥 으아 그러면서 아시겠죠? 사실 걱정 안 해도 돼. 요새 어깨가 안 좋아서 운동하다가 다쳤나 봐. 50 껴놓는 거 같아. 어깨 때려도 야 하고 이렇게 때릴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야 하고 때리면서 이걸 찌를 거예요. 푹 하면서 됐니? 자 그래서요 복효근시 나와 있는데 뭔가 쫄깃한 복근이 연상되는 그런 분이죠. 그죠? 복효근시도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복효근시의 작품들 몇몇 개가 그 문학교과서에 실려 있었고요. 아직도 실려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물을 통해서요. 이번의 특징은 자연물을 통해서 뭐한다? 인간 삶을 성찰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삶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따지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추구해요. 인간과 자연의 공존 이런 것들도 작품 속에 나옵니다. 버팀목에 대하여 같은 경우는 자연물과 인공물 얘네 둘을 가지고 이제 인간 삶을 성찰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김기택 씨의 멸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굳어지기 전까지 굳어지기 전이라고 하는 거 요거 주요거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상실하기 전까지 생명을 상실하기 전까지 특히나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물이 사라진 상태 생명이 고갈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딱딱한 것들 여기 줄거고요. 얘네 누구? 멸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분이 먹고 있는 상위에 있는 멸치 볶음입니다. 자,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물결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생명력이 옛날엔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자,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바닷속 동그라미 치시고요. 생명의 공간이죠. 생명의 공간. 자,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끼어. 지느러미의 물결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지느러미 사이에 물결이 있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요 생명력이 존재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제시한 거죠. 자,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끼어 유유히 흘러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무수한 갈래의 길이라고 하는 거 여기 주요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선택의 자유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수한 갈래로 갈라졌다는 얘기지. 즉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였다는 얘기죠. 자, 그물이 물결 속에서 그물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놓치고요. 그물은요 생명을 억압하는 게 되겠고요. 그럼 금을 누가 만들어? 사람. 네, 인간이 만들잖아. 그래서 이거 인간 문명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멸치들을 떼어냈던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물결 표시 치시고요. 이거 반복됩니다. 반복되면 운율 형성하고요. 그리고 이거 단정적 어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햇빛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세모 치시고요. 이 햇빛도 역시 생명을 억압하고요. 상실하게끔 만들죠. 생명 억압, 소실 뭐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요. 햇빛에 꼿꼿한 직선들 틈에 직선들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경직된 이미지가 드러나죠. 물결이라고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선으로 따지면 그렇지, 웨이브, 곡선이잖아. 네. 근데 여기서는 직선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요, 경직된 이미지. 됐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직선들 틈에 끼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여기서의 물결은 누구 얘기한다? 멸치. 됐나요? 부드러운 물결은 바닥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여기 줄긋고요. 생명력을 상실하게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 바람과 햇볕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이것도 역시 생명을 억압하고 소실시키는 존재죠.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 물기를 빨아들이는 동안 물기 동그라미 치시고 생명력이죠. 자, 바다의 무늬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흔적이죠. 생명의 흔적은 뼈다귀처럼 남아서, 뼈다귀라고 하는 거, 뼈다귀 이거 무슨 이미지? 죽음의 이미지죠. 뼈다귀처럼 남아서. 자,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바다의 무늬는 뼈다귀처럼 남아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다. 여기 두 줄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요, 생명, 상실, 과정을 어떻게 제시한 거야? 시각적으로 제시한 거고요. 자, 모래더미처럼 여기 줄거고요. 길거리에 쌓이고, 뭐가? 멸치가. 되나요? 그러면 이 모래더미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력이 있어? 없잖아. 푸석푸석한 거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상실한 멸치를 비유한 거고요. 자, 모래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에 푸석한 공기에 부풀리다가 건어물집이라고 하는 거 여기 세모 치시고요. 건어물집 뭐 하는 데야? 건어물을 파는 곳이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떠한 공간? 여기는 생명 훼손의 공간이죠. 생명 그 자체가 훼손된다라고도 볼 수 있고 생명의 가치가 훼손되는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건어물집에 푸석한 공기에 부풀리다가 푸석한 공기 여기 줄거고요. 건조한 느낌을 주잖아. 됐어요? 이걸 통해서 문명의 삭막함을 드러내고 있고요. 됐나요? 공기에 부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라고 돼 있잖아.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여기 가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멸치는요, 여기서 어떠한 존재다? 피동적 존재죠. 당하는 애야. 됐어요? 자, 계속 보시면요. 지금 젓가락 끝에 깍두기처럼 딱딱하게 집히는 이 멸치에는 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생명력 상실한 존재죠. 멸치에는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두껍고 뻣뻣한 공기라고 하는 거 여기 세모 치시고. 그래서 이거 뭐다? 현대 문명의 경직성을 나타내고요.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바다라고 하는 곳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생명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바다에는 아직도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 자, 그래서 정확하게는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여기까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은 뭐가 나왔다? 행간걸침 사용됐죠.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주의 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멸치. 됐나요? 됐어? 언제라도 뭘로 돌아갈 수 있다? 바다의 일부로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누구는 믿는 거야? 화자는 믿는 거죠. 됐나요? 자,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 동그라미 치시고요. 생명력의 흔적이죠.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고깃배 세모, 그물 세모. 자, 그리고 여기 두 줄 묶어볼게요.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수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한 이미지? 역동적 이미지가 사용됐고요. 이걸 통해서 대자연의 힘을 연상하고요. 그러면서 이때로 돌아가고 싶다. 생명력 회복을 소망한다. 이걸 이렇게 드러냅니다. 됐나요? 자, 주제는요. 뭐에 대한 소망? 생명력 회복에 대한 소망. 오, 많이 돌리신가 봐요. 맞아. 죽어버릴 것 같네 지금. 내가 뭔 말하고 있는지 지금 해롱해롱한데? 큰일 났네. 첫 번째로 와씨 포만감 때문인가? 아니 혈당 스파이크인가? 정신이 없네 하나도. 자, 그래서 멸치를 통해서 생명력을 상상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단정 적어줘 사용하죠. 자, 세 번째
번째로는요, 비유를 통해서요. 생명 상실 전후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대립적 시어 사용하겠죠. 허들 넘어가는 기분인데? 어이. 평상시에 아무것도 안 먹다가 뭘 먹어서 그런가? 버거운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 금식. 정신이 없네. 자, 낫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낫이 보시게 되면요. 자,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태풍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치축이 어떻게 봐도 실형고는 아니죠. 근데 우리한테는 아니야. 우리한테는 좀 와줘야 되는 애야. 지금 해가를 해야 돼. 지금 가뭄이야, 가뭄. 비 좀 와야 되는데 비가 너무 안 오네. 깔짝깔짝 이렇게 조금씩 내리는 거, 이건 도움 하나도 안 돼요. 태풍이 와서 좀 이렇게 길게 좀 비를 쏴준 거야지 좀 괜찮은데, 열돔도 좀만 더 깨줬으면 좋겠어. 아직까지 더워. 좀 있으면 시원해지겠지. 그지? 한 10월쯤 되면 시원해. 10월? 수능 되면 11월 되면 시원해지겠네. 11월 되면. 와 추울려. 전에 그 기록 세웠던 게, 전에 학원에서 에어컨 키는데 10월 말까지 틀었던 기억이 나요. 10월 말까지. 저 애들이 막 오돌오돌 떨면서 선생님 추워요 그러는데 난 더워! 그러면서 막 수업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수능 전주, 야 그건 좀 과하다. 그때는 내려가겠지 충분히. 자, 그래서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쓰러진 나무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얘는요, 생명력이 지금 어떻게 됐어? 약화됐잖아. 아야 아파요. 됐나요? 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여기 줄거고요. 대상을 치유한 거죠. 근데 치유를 했는데 이 행위 안에는 뭐가 담겨 있겠어요? 연민이 드러나겠죠? 자,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버팀목이라고 하는 거 여기 동그라미 치고요. 버팀목은 뭐 하는 거야? 삶을 지탱해주는 애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이타적인 존재다. 지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세워지는 애니까. 자,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나무는 쓰러진 나무죠. 죽은 나무에, 죽은 나무는 버팀목이죠. 여기에 기대어 섰습니다. 씁니다. 여기 물결표 치시고요. 비읍니다 나왔죠. 이거 뭐예요? 높임 표현이죠. 요게 반복된다. 됐나요? 이걸 통해서 대상에 대한 경건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기대어 섰습니다. 크로트 덜마간 죽음의 빚진 채 여기 줄거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다른 대상에게 의지한다는 얘기죠. 특히나 버팀목을 이제 이렇게 지칭한 거죠. 죽음의 빚진 채. 삶이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 치고요. 그래서 이게 산나무 얘기하는 거죠. 살아있는 나무. 싹이초고, 싹이라고 하는 거 요거 동그라미 치고요. 다시 잔뿌리를 냅니다. 잔뿌리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래서 뭘 회복한다는 얘기가 생명력을 회복한다는 얘기죠.
자,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꽃이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치시고 꽃잎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동그라미 치시고.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 여기까지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또 하지만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나무가 지금 버팀목을 위해서 뭐 한 거야? 꼬마양 하면서 뭐 한다고? 꽃 피우고 꽃잎 몇 개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준다라고 하는 거, 이게 헌신에 대한 보답이고요. 꽃하고 꽃잎은 뭐예요? 생명력이 발현된 걸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뿌려지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여기 가로로 묶어주기. 어떠한 모습이야? 헌신적이고 이타적이죠. 그래, 네가 회복했으면 됐어. 그러면 사라진다는 얘기죠. 자, 큰 바람이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큰 바람이라고 하는 거 여기 세모치시고, 이게 새로운 시련 역경이죠. 불어와도, 자,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여기 줄거고요. 고난을 극복한다는 얘기죠. 강인한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는 이라고 돼 있죠. 이제는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이거요, 의도적인 행배열입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짧은 행이 없었죠. 그지? 그래서 1어절을 가지고 1행을 만들었기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뭐한다? 시상을 집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적인 긴장감을 형성하게 되죠. 한마디로 시상 집약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중을 유도한다고. 시적 긴장감을 높여준다고. 요 뒤에 뭐가 올까 두근두근 하면서 보게 된다는 얘기야. 됐나요?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대가로로 묶어주시고, 사라진 것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이거는 뭐예요? 버팀목에 의해 생긴 내면의 힘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대가로로 묶어달라고 했죠. 역설법. 자, 내가 허위허위 길을 가다가, 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네모치시고, 이거 시적 하자죠. 그래서 얘하고 이제 산나무하고 연결되는 거야. 됐니? 됐죠? 그래서 내가 허위허위라고 하는 거, 이건 음성상징어죠. 허위허위 줄긋고 음성상징어. 허위허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서 힘경 화자의 상태를 허부작 뭐 이런 거니까. 제시한 거고요. 허위허위 길 가다가 여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살아가다가 라는 뜻 정도가 되겠죠. 살아가다가. 살아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죽은 아버지 여기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여기 죽었고요. 그리고 사라진 이웃들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만져집니다. 여기 죽었고요. 그래서 죽은 아버지하고요. 사라진 이웃들은 뭐다? 삶을 지탱해준 존재들을 얘기하고요.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도 만져집니다. 만져집니다. 여기 연결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대상의 헌신과 애정을 체감하게 된다는 얘기죠. 살아가면서. 여기 B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화자는 즉 타인의 도움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됐나요? 마치 산나무가 살아온 것처럼. 자, 언젠가 불특정 미래죠. 언젠가 누군가 여기 주였고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되겠죠. 그게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게 화자가 깨달은 삶의 목적과 가치입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삶을 영위하면서 자신이 성장한다는 얘기죠. 꽃 피우며 살아간지도 모릅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일단은 어조 자체가 어떻게 돼요? 추측의 어조죠. 단정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되나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됐어요?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보은에 대한 다짐이 드러나는데, 근데 단정이 아니잖아. 되니? 그래서 여기서는 완곡한 자세가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죠. 완곡한 제시. 됐지? 물론 나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싶고 버팀목이 되고 싶은데 그럴 만한 깜냥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됐어요? 기회만 된다면 나는 충분히 하고 싶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주제 보시게 되면요. 주제는요. 자, 버팀목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 인생의 가치와 의미. 특징 볼까요? 첫 번째로 유추를 통해서요. 유추. 깨달음 제시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경험치 반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역설적인 게 나오죠. 역설. 그래서 희생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의도적 행배열 드러나죠? 그래서 어떻다고 긴장감 주죠? 됐나요? 네. 이 정도 내용이었다. 뭔가 알아두시면 돼요. 넘어가서 갈래복합 11 보기 전에 약 좀 먹고 올게. 이 상태로는 까먹을 것 같아.